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귀납 추론, 그리고 모델 일관성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가진 정보라는 게 늘 제한적이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또 그 결론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네요. 일단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짚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귀납 추론의 한계. 네, 그렇죠. 데이터는 언제나 일부일 뿐이고 이걸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려니 좀 위험할 수 있죠. 현실에선 또 정답,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박스의 유명한 말, 모든 모델은 틀렸지만 어떤 모델은 유용하다. 이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 유명한 말이요? 네, 모델이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그 유용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 자료들에서는 그 유용성을 재는 중요한 잣대로 일관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컨실리언스라고 하죠. 일관성. 네, 여러 증거나 모델들이 같은 결론을 가리키면 그게 좀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긴 그렇죠. 여러 군데서 똑같은 소리가 나오면 일단 좀 쏠깃하잖아요. 자료에서도 이걸 확률적으로 표현했던데 피진실 일관된 결과 이게 피거짓 일관된 결과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일관성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제시됐는데 꽤 재밌었어요. 첫 번째가 수평적 일관성. 아, 네. 수평적 일관성. 자료에서 비유를 들었는데 마치 살인 사건 현장에 목격자가 여러 명 있는데 다 다른 장소에서 봤는데도 똑같은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상황.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측을 내놓는다면 그 예측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간다. 이런 거죠. 앙상블 학습 기법이랑도 좀 비슷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각 모델이나 관찰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독립성. 그게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수직적 일관성인데 이건 좀 더 흥미로웠어요. 네, 수직적 일관성. 이게 좀 더 파고들 여지가 있죠. 이번에는 목격자가 한 명인데 처음에는 사건의 대략적인 윤곽만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엔 좀 더 자세하게 마지막엔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진술하는데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밀도 수준이 다른 모델들의 결과가 이렇게 계층적으로 착착 맞아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네, 이 수직적 일관성이 단순히 여러 모델이 같은 결과 내는 수평적 일관성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자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더 강력할 수도 있다고요? 왜 그렇죠? 그게 저해상도에서 시작해서 고해상도로 나아가면서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훨씬 더 엄격하다고 보는 거죠. 뭐랄까, 대충 그린 스케치가 점점 세밀한 묘사로 발전하는데도 전체적인 그림이 어긋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단계별로 계속 확인하면서 내려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런 식의 검증이 중간에 생길 수 있는 오류를 걸러내기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인 겁니다. 오, 듣고 보니까 수직적 일관성이 뭔가 더 탄탄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항상 더 믿을 만하다고 단정해도 될까요?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자료들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수직적 일관성이 더 우월하다는 건 이게 조건부라는 겁니다. 그냥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조건부다. 네.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각 계층의 모델이나 정보 출처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단계별 정밀도 수준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고요. 독립성과 정밀도 구분. 네. 만약에 그 모델들이 다 똑같은 편향을 공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초기 단계의 작은 오류가 다음 단계로 가면서 오히려 더 크게 증폭된다면 겉으로 보이는 일관성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나 심지어 잘못된 확신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같은 실수로 계속 반복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수직적 일관성이 더 신뢰도 높다. 이 주장은 반드시 독립적인 데이터나 관점에 기반했을 때라는 단서가 붙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현실에선 꽤 까다로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정보나 모델이라는 게 완벽할 순 없지만 조지박스, 일관성이라는 건 그 정보나 모델이 얼마나 유용한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 다른 수준에서 더 깊게, 더 정밀하게 파고들었는데도 계속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이게 수직적 일관성이죠. 그건 좀 더 신뢰할 만한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신호죠. 하지만
그 검토 과정이나 각 정보 출처가 정말 서로 독립적인지는 아주 날카롭게 따져봐야 한다. 이게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개념 자체는 뭐 의료 영상을 판독한다거나 기후변화를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많이 쓰는 자연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잠재력이 커요.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분야별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기억해야 할 점은 일관성 자체가 진실을 보장하는 어떤 마법 같은 건 아니고요. 다만 진실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단서 또는 신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관성은 진실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에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자료들에서 진정한 일관성의 의미를 찾으려면 독립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혹시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정보들을 접할 때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일관돼 보이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 목소리들이 정말 서로 다른 독립적인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들인지 아니면 사실은 하나의 출처나 어떤 특정 편향이 그냥 다른 방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해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이네요. 진짜 독립적인 검증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